안녕하세요. 홍씨의 퇴근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포터를 타고 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또 이렇게 화물 차량을 타서 좀 신이 났는데요. 저는 지금 포터2 LPG 차량을 타고 있습니다. 원래 1톤 트럭 하면 디젤이잖아요. 근데 2024년 기준으로 디젤이 싹 다 단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뭐 1톤 트럭이라면 포터랑 봉고밖에 없긴 하지만 LPG랑 EV, 일렉트릭 이렇게 두 가지 버전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장 우려가 되는 부분이 상용차 같은 경우는 이제 짐을 싣잖아요. 짐을 싣고 또 이제 우리나라는 그러면 안 되지만 또 이제 다들 과적 같은 거 많이 하시잖아요. 그랬을 때 디젤과 비교해서 힘이 부족하진 않은지, 특히나 저속 토크, 포터 같은 경우는 장거리도 가긴 하지만 이제 시내 위주의 단거리 화물 운송용으로도 많이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이 힘이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가장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디젤도 타보고 일렉트릭도 타보고 LPG도 타본 사람으로서 사실 이 초반 토크발은 디젤이 가장 좋긴 해요. 디젤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일렉트릭 그리고 LPG 이런 순서가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LPG가 힘이 부족하냐? 그건 또 아닙니다. 저는 이게 시승차기 때문에 짐을 진짜 싣고 싶었거든요. 진짜 돌아다니는 뭐 다마스라도 한 대 싣고 갈까 이런 생각까지 했는데 이게 그냥 실으면 안 됩니다. 적재물을 고정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요. 안타깝게도 제가 시승 중인 포터는 지금 뭐 적재물을 고정할 수 있는 별도의 액세서리들이 전혀 있지가 않아가지고 정말 아쉽게도 공차인 상태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약간 앞에 거리가 있거든요. 이랬을 때 엑셀을 밟으면 엄청 시끄러워요. 엄청 시끄러우면서 이 LPG 엔진 특유의 뭔가 쾌쾌한 음색이 나타납니다. 근데 옛날 과거 같은 경우는 터보차저가 없는 그냥 가스차는 진짜 출력이 부족했거든요. 근데 요즘 LPG 차량들은 터보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 초반 토크감이 진짜 정말 좋아졌습니다. 웬만한 가솔린 자연흡기 엔진 그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적재물을 가득 싣더라도 막 차가 힘들어서 막 못 나가고 그런 거는 없을 것 같아요. 단지 가속력이 막 풍부하고 배기량 큰 그런 차량들처럼 널널한 편은 아니기 때문에 택시처럼 쏠 수는 없다 이 말인 거죠. 근데 사실 이게 화물차잖아요. 그리고 계기판 상으로는 최고 속도가 180km까지 나와 있기는 하지만 화물차는 상용에 들어가기 때문에 원래 110km 리미트가 있습니다. 근데 포터나 봉고는 리미트가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긴 해요. 아무튼 간에 화물차로 그렇게 위험하게 질주하듯이 쏘면 안 되기는 하죠. 그래서 봉고와 포터에 들어가 있는 새로운 LPG 터보 엔진인 LPDI 엔진의 완성도가 정말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넉넉하진 않지만 이 목적성에 맞는 딱 그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디젤 같은 경우는 이 진동과 소음이 사실 엄청 낮습니다. 이게 승용에서는 막 흡차음대라든지 뭐 방음 같은 것들 정말 잘해서 그 정도인 거지 화물차로 오면 좀 달라지거든요, 많이. 특히나 이 세그먼트가 작으면 작을수록 좀 시끄러운 경향이 있습니다. 트럭 같은 경우도 포터나 봉고는 소형 트럭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준중형으로 올라가면은 마이티, 거기서 중형으로 올라가면은 파비스나 뭐 대형 트럭인 엑시언트 등등 세그먼트별로 화물차도 다 있는데 포터 같은 경우는 소형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정숙성에 있어서 약간의 스트레스가 있었거든요. 특히나 장거리를 운용할수록 운전 피로도가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엔진인 LPDI 엔진은 거의 가솔린 엔진에 준하는 그 정도의 정숙도를 보여주고 있어서 진짜 조용해요. 이게 지금 제가 공차인 상태라 가지고 이 노면을 너무너무 자잘자잘하게 읽고 이 노면에 이런 진동 소음들이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시끄러운 거지 잘 포장된 도로로 가면은 그냥 가솔린 승용차 탄 것처럼 조용합니다. 근데 화물차는 그게 있어요. 뭐 세그먼트가 크고 뭐 대형 화물차도 이제 공차인 상태로 달리잖아요. 그러면 승차감이 진짜 통통 튀깁니다. 제가 탱탱볼을 타본 적은 없지만 만약에 탱탱볼을 탑승을 할 수 있게 만든다면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통통 튀기는 승차감을 가지고 있어요. 아무래도 트럭은 이 운전석이 아닌 화물칸에 집중해서 만든 그런 목적성에 부합되는 차량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게 봉고와 포터 뭐 옵션 차이도 있고 디자인 차이도 있고 뭐 자잘자잘한 차이가 있긴 하지만 승차감만 보면은 봉고보다는 포터가 조금 더 좋다는 의견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타고 있는 이 포터 적재물만 적당히 싣는다면은 승차감이 화물차 치고는 꽤 준수한 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신 이렇게 노면이 안 좋은 구간을 갈 때
이런 자잘한 진동들이 굉장히 많이 거슬려요. 네, 뭐 지금 뭐 깨진 거 아니고 뭐 없는데 자꾸 이렇게 자잘자잘한 이런 소리들이 들리죠. 현재 지금 이게 포토홀이 많은 구간인데 임시로 보수 공사를 해둔 상태라서 노면이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그래서 노면을 많이 읽어주고 있습니다. 제가 탑승 중인 포터는 슈퍼캡입니다. 이 포터는 세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일반 캡과 슈퍼캡, 더블캡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이 세 가지의 차이는 제 뒷공간이 있잖아요. 뒷공간이 얼마냐 나오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슈퍼캡이라서 시트 뒤에 뭐 사람이 앉을 정도가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 큰 백팩 있잖아요. 아니면 20인치 캐리어 그 정도 놓을 수 있는 공간이 나옵니다. 근데 일반 캡은 이게 아예 없어요. 그냥 제 시트 뒤에 그냥 요 화물 벽칸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블캡 같은 경우는 뒤에 사람이 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약간 픽업 트럭처럼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메인카가 있고 이제 세컨카로 뭐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은 일반 캡이나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슈퍼캡을 많이 뽑으시고요. 그냥 진짜 데일리카부터 해가지고 영업용 등등 범용으로 사용하실 분들은 더블캡도 많이 출고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정차해가지고 이 시트 뒤에 있는 적재함에 잠깐 앉아봤거든요. 근데 포터는 많이들 아시다시피 엔진이 이 아래쪽에 있습니다. 시트 아래쪽에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뒤에 앉으니까 엉덩이가 따뜻한 거예요. 아무래도 엔진 열기가 좀 올라오다 보니까 이 뒤쪽에 적재함에 앉았을 때 엉덩이가 따뜻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좀 춥거든요. 밖에 온도가 현재 지금 11도 정도가 되는데요. 여름 같은 경우는 엔진 연료 올라오다 보니까 좀 실내가 많이 덥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제가 완전 여름에 포터를 탄 적이 있는데 더웠습니다. 그리고 트림은 스타일, 스마일, 모던, 프리미엄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요. 저는 지금 최고 트림인 프리미엄 등급을 시승 중입니다. 이렇게 근데 다리 이음새까지 너무 최근 영상 중에서 오늘 이 시승기가 역대급으로 시끄럽지 않을까 싶네요. 아무튼 저는 프리미엄 등급을 시승 중이고요. 거기에 내비게이션 패키지가 더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 가격이 약 2,500 정도가 되는데요. 단종된 디젤과 비교했을 때 평균적으로 한 140만 원 정도가 비싸기는 합니다. 근데 보통 이제 부품값만 따져보면 디젤 엔진이 가장 비싸거든요. 그 다음에 가솔린, 그 다음에 LPG 이 순인데 아니 가스차인데 왜 비싸냐 이런 말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제 추측입니다. 이거는 제 추측인데 봉고나 포터에 들어가 있는 이 가스 엔진이 세타3 2.5로 기반으로 만들어진 LPDI 엔진이다 보니까 새로 개발하는데 뭐 돈이 많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한번 가격 상승이 되었고 이제 터빈까지 같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디젤 엔진에 비해서 비싸지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뭐 물가 요인 등도 있겠죠. 아무튼 포터나 봉고는 고민해서 사는 차가 아닌 그냥 사는 차잖아요. 실제로도 거의 몇십 년 가까이 꾸준하게 봉고와 포터는 판매율 탑5 안에 들었던 차량입니다. 왜냐면 이거는 고민해서 사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사는 거예요. 필요하니까. 그리고 이 정도의 가성비를 가지고 있는 트럭이 국내에 사실 없기도 하죠. 그래서 가격이 오른 게 실구매자 입장에서 가장 아쉬운 요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지금 LPG랑 일렉트릭, 전기차밖에 선택을 못 하는데요. 전기차 같은 경우는 가격이 4천만 원대를 넘지만 보조금을 다 포함했을 경우에 실구매가는 2천만 원 후반대에서 3천만 원 초반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타고 있는 LPG보다 조금 더 비싼 그 정도거든요. 그리고 지자체마다 보조금이 좀 다르긴 하지만 좀 많이 나오는 지역들 있잖아요. 지방 지역들. 그런 데서 만약에 거주를 하신다면은 제가 봤을 때는 충전만 원활히 할 수 있다면은 LPG 말고 일렉트릭도 꽤 괜찮은 선택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이제 기름으로 갈 수 있는 내연기관이 아예 이제 단종이 되어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충전 스트레스가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실제로도 기름 주유소에 비해서 이 LPG, 가스 충전소가 좀 적기는 하거든요. 저는 뭐 수도권에 거주를 하고 있어서 그런지 가스 충전소가 그렇게 부족하다라고 느낀 적은 없기는 하지만 좀 이렇게 지방에 사시는 분들은 LPG 충전소를 가는데 막 몇십 킬로를 뭐 가야 되고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좀 지방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충전 스트레스가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신 가스를 가득 충전했을 경우에는 주행 가는 거리가 300km 후반대에서 400km 정도가 나왔거든요. 오늘 제가 정확히 130km 정도로 주행을 했고요. 연비는 8.4km가 나오고 있습니다. 공인 연비는 리터당 7km대가 나오고 있는데요.
저는 공차 상태라서 연비가 잘 나온 거지만 적재물을 가득 실었거나 혹은 과적을 했을 경우에는 연비가 이보다 더 안 나오죠. 아, 근데 그거 있어요. 이게 뭐 가스건 디젤이건 뭐 전기건 간에 그냥 트럭이잖아요. 화물 트럭. 그래서 그런지 묘하게 사람들이 안 비켜줍니다. 제 앞에서 칼치기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기분 탓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랬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는 자동 변속기가 탑재가 되어 있는 차량을 타고 있는데요. 승용 같은 경우는 수동 변속기를 선택할 수 있는 게 이제 아반떼 M밖에 없기는 하지만 포터나 봉고는 승용이 아닌 상용에 들어가기 때문에 아직까지 수동 변속기를 고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동을 선택하셨을 경우에는 6단이 들어가고요. 자동을 선택하시면 5단이 들어갑니다. 제가 아까 막 고속 주행도 했는데 한 시속 60km부터는 탑기어인 5단을 바로 써주더라고요. 아무래도 고속 한계치가 풍부한 편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고속으로 달리는 것보다는 이렇게 막히는 시내 위주로 화물 운송에 적합한 차량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렇게 화물차를 출고를 하시더라도 수동 변속기를 선택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으시다고 해요. 왜냐면은 자동 변속기가 편한 거는 사실이잖아요. 특히나 지금처럼 가구소구 막히는 이런 서울 중심부에 사신다면은 수동 변속기, 사실 뭐 재미가 있을 때도 있긴 하지만 힘들고 피곤할 때가 더 많거든요. 수동 변속기는.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화물차를 뽑으시더라도 자동 변속기를 선택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직까지는 실행이 되고 있지는 않지만 이제 운전면허 있잖아요. 보통 이제 2종 같은 경우는 소형차로 시험을 보고 1종 보통 같은 경우는 포터나 봉고, 수동으로 시험을 응시합니다. 근데 면허 시험을 볼 때 앞으로 1종을 선택을 하더라도 자동 변속기도 선택을 할 수 있게 바뀐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아무튼 현재까지 아직까지는 도입이 되어 있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면허 시험을 위해서라도 포터나 봉고는 이 수동 변속기가 단종되면 안 될 것 같아요. 만약에 포터나 봉고 수동 변속기가 단종이 돼버리면은 어떤 차로 시험을 봐야 되죠? 뭔가 강제적으로 대형 트럭으로 시험을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이 포터2는 2004년 출시 후에 계속 부분 변경이나 뭐 페이스 리프트만 진행하면서 풀체인지가 되지 않았습니다. 거의 뭐 20년 넘게 지금 풀체인지 없이 계속 이렇게 부분 변경만 하고 있는데요. 요즘 차랑 비교하면 편의 장비라든지 아니면 안전 이런 거 면에서 뭔가 좀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특히 포터나 봉고는 이 앞쪽에 보닛룸이 거의 없는 형태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안전면에서 약간 세미 보닛형으로 나중에 출시가 된다고 하는데 정확하게 알려진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의 차들은 이렇게 운전석에서 운전을 하더라도 보닛룸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거리 감각 이런 걸 익혀야 되잖아요. 근데 포터는 보닛룸이 뭐 거의 없습니다. 뭐 범퍼 정도만 달려 있고 뭐가 없기 때문에 바로 앞에 그냥 이제 빈 공간이에요. 뭔가 이제 박스를 타고 다닌다라는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차 키는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되게 심플하게 생겼죠? 버튼은 열림 닫힘 버튼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심플하고 기능에 충실한 그런 디자인으로 되어 있고요. 현재 저는 내비게이션 패키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내비게이션이라든지 뭐 다양한 설정을 할 수 있는 이런 모니터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풀오토 에어컨이 들어가 있습니다. 라이트 같은 경우도 오토라이트가 들어가 있어요. 오토라이트도 들어가 있고 풀오토 에어컨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막상 또 편의 장비가 뭐 엄청나게 부족한 느낌이 들진 않습니다. 그리고 하이패스도 묶여 있어서 실제로 내가 운송 기사다라는 걸 가정했을 때 뭐 크게 불편한 요소는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보시면 통풍 시트도 있고 열선 시트 그리고 핸들 열선까지 있을 건 있긴 합니다. 최신 편의 장비가 부족한 것이지 그냥 기본적인 편의 장비는 그래도 어느 정도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은 없긴 하지만 기본적인 그냥 크루즈 있잖아요. 내가 뭐 속도를 60으로 설정했어. 그러면 60으로만 가는 거 있잖아요. 그건 있습니다. 그리고 핸들 보조는 없지만 차선 보조는 또 있어요. 그리고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이런 진짜 기본적인 ADAS도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그런 안전은 확보해 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 진짜 하루 종일 요 포터를 타고 다녔거든요. 근데 이게 좀 짐이 있었으면 괜찮았을까요? 저는 공차 상태에서 하루 종일 타서 그런지 이게 진동이라든지 통통 튀기는 승차감이 계속 누적이 되다 보니까 피로감이 장난이 아닙니다. 거의 뭐 장거리 뛰고 온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이렇게 새롭게 출시된 포터 LPG를 시승을 해봤습니다. 과거 LPG에 비해서 확실히 완성도라든지 출력 부족
연비 개선 이런 것들이 많이 돼서 뭔가 만족도가 좋기는 하지만 1톤 트럭은 생계형으로도 많이 사용을 하는 차량인 만큼 가격 상승은 사실 제일 아쉽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도 이 1톤 트럭이라든지 아니면 픽업 트럭 이런 것들은 제가 탈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뭔가 이런 차 하나 있으면은 좀 인생을 재밌게 살 수 있겠다 이런 느낌이 계속 듭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은 퇴근 중이신가요?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방지턱과 함께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제 영상 항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은 밤 되세요. 그럼 안녕.